그 이화영 예. 전 평화부지사, 이 사람이 지금 뇌물수수 혐의, 또 하나는 대북 불법 송금 혐의로 구속이 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주에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이 구속돼서 깜빵에 있으면서도 그 김성태 또 방영철 쌍방울 부회장한테 쪽지를 보내가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은 위증을 해달라는 얘기 비슷한 거 아닙니까? 법인카드, 쌍방울에서 준 그 법인카드가 대부분 아닙니까? 3억 2천에. 그 법인카드를 내가 쓴 게 아니고 원래 이제 자기 여비서였던 모양인데 그 여비서 A씨라고 거기도 나와 있는데 그 사람이 쓴 걸로 좀 해달라. 그러면 자기는 쏙 빠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그 여비서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 이 사람들이 이름을 까야 되냐면 이 사람은 제가 안 까는 게 맞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조금 전에 김진성 씨는 제가 방송에서 처음 깐 겁니다. 예, 그러네요. 아직 모든 이게 유튜브나 방송에서 이런 깐 게 없을 거예요. 예. 오늘 구속되면 이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여자는요, 이재명이하고 이제 그 이화영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재명 덕에 그 부인하고는 잘 안 사는 것 같아요. 실제 부인은 따로 있다고 봅니다. 예. 누군지는 말하면 다 알 거예요. 김부선 씨한테 물어보면 이재명이도. 근데 이화영이도요. 요즘 이게 본부인이 막 변호사하고 계속 싸운다고 제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갈등이 많다고. 그 중에 하나가 근데 이 문제거든요. 이화영이 본부인이 막 변호사하고 지금 계속 싸우고 있다고 제가 저번에 방송했잖아요. 이 여자가 이제 그 이화영의 뭐 30년 내연녀라 보면 돼요. 이게 1990년대인가 그쯤에서 만났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비서, 그 여자가 이제 비서 있을 때 이제 이화영이가 보좌관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화영의 비서로 만난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 여자가 비서일 때 이화영은 이게 보좌관입니다 당시에. 이상수 의원이라고. 그렇죠. 중랑이죠 중랑.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연을 맺어 가지고 30년 동안 부부처럼 이게 지낸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진짜 제가 여기 검찰이 수사를 많이 했다. 이걸 이게 제가 느끼는 게요. 검찰이 허투루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수원지검에서 지금 이화영 재판이 이번에 23번째 재판입니다. 아, 그렇군요. 23번 집중심리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열 몇 번째 재판할 때 미장원 주인이 정인 놓은 거예요. 예, 그렇죠. 미장원 주인이. 사장님이죠. 미장원 사장. 예. 왜냐하면 그걸 다 검찰이 조사해나니까 정인 놓을 거 아닙니까? 미장원 사장이 놓아가지고 이화영이하고 이제 이 여자 있잖아. 네. 내연녀. 내연녀. 관계를 정해놨는데 거기에 보니까 뭐 주말에까지 둘이가 이게 같이 머리하러 온 게 한 30번이 넘고요. 네. 주말까지. 주말에 이화영이가 등산복 입고 그냥 편하게 체육복 입고 여자하고 둘이 와가지고 부부 행세를 하니 그래서 미장원 주인이 아이고 부부냐고 계속 물었는데 부인을 안 하더래. 네. 부부가 부부처럼 한 거죠. 남편 머리 좀 보라고 오고 뭐 자기 그랬다면서. 둘이 같이 머리 한 적도 있고. 예. 그리고 이 둘이 머리하고 카드를 쌍방울 카드를 내니까 뭐 여자가 좀 쓴 것도 있죠. 예. 내연이니까. 예. 부부 생활하면서 쓴 것 같아요. 그런 것 쌍방울 같아. 카드를 기름 연계 그래. 기름 연 것도 주요 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둘이가 썼는데 이제 이화영의 변호사 현근택은 아닙니다. 현근택은 이게 그냥 인터뷰하고 언론 맞이 법정에서 신문이나 변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따로 이제 부장판사 출신 서모 변호사 따로 있어요. 네. 서모 변호사가 예, 있죠. 이화영. 그러니까 이제 이 변호사의 주장은 뭐냐? 이 카드를 내연녀가 땄습니다. 이게 전략입니다. 그러면 이게 나 빠져나간다. 이 전략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걸 입을 좀 맞추자. 이래가지고 이게 이화영이가 두 개를 이제 한 거죠. 하나는 이제 김성태한테 비둘기를 날린 거죠. 요걸 이게 비둘기를 합니다. 교도소 내에서. 쪽지 하나 딱 적어서 누구 통해서 보내는. 쪽지 보내는 거. 예, 그걸 비둘기. 비둘기 날린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야 카드를 내연녀를 원래 쌍방울에 취업까지 시키잖아. 예. 취업시키 가지고 일 하나도 안 하고 이게 월급 7천만 원 이상 받아갔잖아요. 예. 원래.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카드를 그 여자가 다 쓴 걸로 좀 이 말을 맞추자. 이렇게 비둘기를 날렸는데 김성태한테 날렸죠. 김성태가 보니까 이게 어이가 없잖아. 그게 뭐 속인다고 되나? 자기가 검찰에 가보니까 카드 내역
수만 개가 다 내역이 구체적 장소 일시가 있잖아요. 예.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검찰 수사가 너무 철저하니까 안 되니까 그냥 이게 자기는 그래 못 해주고 다만 이제 그 의리 지킨다고 이걸 검찰에 갖다 주면 안 되잖아. 예. 그래도 이게 김성태가 조폭인데 의리는 의리는 이와이다. 있어. 근데 예. 이게 찢어버린 거지. 없앤 거예요. 요거 하나가 너고. 그 다음에 이제 박용철이가 그걸 다 하니까. 다시 이게 이화영이가 박용철이한테도 똑같은 메모를 재판할 때. 그렇겠죠. 이게 입을 맞춰야 법정에서 하니까. 잠깐 할 수 있거든요. 예. 저희도 이게 재판할 때 김만배가 제 앞에 앉고 제 의뢰인하고 제가 뒤에 앉으면 말도 하고 서로 막 메모도 하고 이래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화영이가 박용철이하고 재판할 때 요걸 이게 메모를 살짝 적어준 거죠. 야, 이 여자가 쓴 걸 하자. 회장한테도 얘기했다. 예. 김 회장한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박용철이가 읽어보고 어이가 없잖아. 그렇게 다시 돌려준 거예요. 자기가 정보를 들고 검찰에 갖다 주면 될 텐데 이것도 의리 지킨 거지. 메모를 돌려준 거죠. 이런데 두 가지가 그들에게 정언으로 그저께 박용철이가 재판하면서 야, 이화이가 이렇게 내한테 메모 전했다. 이러면서 이게 막 서류 봉투까지 흔들면서 모든 이게 진실을 밝혀버린 뭐 이거는 이제 뭐 이화영이는 뭐 아이라고 떠들어봤자 이 정도의 구체적이면 판사는요 바로 이게 100% 바로 믿어버립니다. 김성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쪽지는 찢어버렸지만 대질 조사를 해서 보니까 그 대질 조사에서 하도 이화영이가 억지를 쓴 거 아닙니까? 그런 사실 없다고 회장님 느닷없이 형님 동생 하다가 10년인가 뭐 이렇게 형님으로 모셨는 그러니까 그 화나가지고 검찰한테 그 진술을 다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쪽지가 왔었고 그런데 내가 찢어버렸다까지 다 얘기를 한 거죠. 그 종이 쪽지는 없어졌지만 그래도 진술을 일종의 뭐 양심선언이랄까 이런 것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이런 거는 이게 뭐 거짓말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김성태가 원래 이제 조폭들은요 양아치하고 좀 틀려요. 예. 조폭들에게 그렇게 잔머리 써가지고 막 없는 걸 하진 않고요. 얼마든지 이게 교도소에서 비둘기 보내면 딱 이게 누가 전달했는지 알잖아요. 벌써 이게 중간에 전달자 검찰이 다 수사했습니다. 예. 왜? 같이 이제 구속된 사람 통해서 이게 오잖아요. 그 사람이 누군지 다 특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도소까지 압수했지 않습니까? 다 이제 그 정언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박용철이한테 준 거 있잖아. 이것도 이게 법원에 CCTV는 없어요. CCTV는 없지만, 그렇지만 이제 워낙 진술이 그 당시 상황 구체적이고 이러기 때문에 뭐 이거는 이제 그 이화영이가 아무리 잡아떼봤자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근데 이화영 부인이 볼 때는 이게 막 엄청나게 열이 받을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남편하고 지금 이것도 사이가 안 좋은데 30년 내연녀가 다 쓴 걸로 이렇게 몰고 가니까 이 변호사들이 근데 그게 안 통한다 이거지. 뭐 기분도 나쁘겠지. 이화영 부인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내연녀가 쓴 게. 나쁘죠. 근데 문제는 그게 통해 가지고 남편이 나오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게 안 통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김성태도 폭로하고 박용철도 폭로하면 오히려 내 남편은 지금 이게 형량만 늘어나는 거예요. 왜? 근데 자백하면 이게 좀 깎기가 5년 받을 걸 부인하게 8년, 9년 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부인 입장에서는 야, 왜 이렇게 자꾸 우리 내연녀한테 다 떠넘기느냐. 이 내연녀도 이게 위정으로 아마 제가 보기에 처벌될 겁니다. 그렇지 이 않겠어요. 내연녀가- 위증이죠. 완전히. 내연녀가 법정에 넣어가지고 내가 카드 다 썼다 하면서 거짓말 하니까 검찰에서 당신 운전면허증 있어? 이랬더니 이게 언제 밤에 이 카드 가지고 어디 주유소가 기름 연기 놓은 거예요. 저 양화대교인가 어디 그쪽에 거기서 주유소에서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면허증도 없이 차 운전도 못하는 게 네가 어떻게 가서 이게 기름을 여? 그럼 이게 이화영이가 타고 있었겠지. 그럼 이화영이 쓴 거지. 맞잖아요. 예.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위정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아마 이 여자도 제가 보기에 처벌되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이 본부인은 미치는 거죠 지금. 변론 방향도 잘못돼가 죽는 데다가 자꾸 이게 내연녀가 거론되니까 본부인이 지금 변호사하고 엄청나게 지금 갈등이 있다. 이거는 중앙일보의 강찬호 기자가 다 취재한 내용입니다. 본부인 입장으로서는 참 복장이 터질 노릇인데 박용철 부회장도 처음에는 좀 거짓말로 이렇게 잘하면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검찰에서 내놓은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니까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구나. 그게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다 털어놨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뭐 수원지검인데 김성태도 마찬가지죠.
태국에서 올 때는 가서 적당히 거짓말하고 어찌고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다 털어놓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수원지검에서 워낙 이제 그 수사가 철저히 지금 재판이 23번째니까 네. 얼마나 이게 정인이 많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 쌍방울에 도망갔던 사람이 다 잡혀왔잖아요. 네. 그때 그 모든 자금 흐름을 다 아는 재경총괄본부장 있잖아요. 네. 옛날에 그 전 매젠가 김태헌 씨 있잖아요. 네. 김태헌 이분들이 다 불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수행 비서 있잖아요. 박상민, 네. 박상민 이자도 이게 다 불고 있고요. 제가 근데 그 쌍방울 관계자 2번 만났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이제 지금 김성태가 제일 후회하는 게 있잖아요. 제일 후회하는 게 그 도망간 거래요. 도피를 안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커졌다. 내가 여기 괜히 그 밑에 참모나 이재명 측의 말을 듣고 도망간 거. 아마 저는 이게 이화영이나 이쪽에서 이게 도망치라. 일단 이게 좀 선하게 피해야 된다. 이렇게 권유했다 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다 막아 놓을게. 지금 이게 김성태는 제일 후회하는 게 그 도망친 거. 예. 이거다고 이게 제가 그 김성태 친구 있잖아. 20년 친구 여자 한 명, 남자 한 명이 있어요. 예. 그 2명한테 제가 직접 2번이나 만나가 제가 들었고요. 그 김성태. 근데 지금 이제 지금도 김성태 변호사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김성태를 뭐 자꾸 달래는가 봐. 당신에게 1년 정도 고시하면 나온다고. 근데 제가 그랬죠. 그거는 꿈꿔야 된다. 내가 아무리 이게 수사 협조라고 해도 당신은 이제 그 5년 밑으로는 어렵다. 그거는 이게 좀 제가 이야기했죠. 김성태 측에. 아무리 수사 협조하고 선처받고 해도 도저히 5년 밑으로는 어렵는데 지금 이게 변호사들은 20몇 명이 달라붙어 가지고 변호사비는 이게 막 몇백억을 받으니 변호사비 주려고 지금 이게 미래산업하고 쌍방울 계열해서 팔려고 내놨다니까? 변호사비 때문에? 예. 그 400억 받아가 변호사비 쓰려고. 근데 그거는 옛날에 너 옛날에 주가 조작할 때는 정관들 써가지고 몇십억 써가 빠져나왔잖아. 집행유예로. 배상윤회하고. 근데 이번에는 여론 때문에 안 된다. 아니 그냥 최하 5년 정도 생각하고 전략을 짜야 된다. 이렇게 제가 조언을 해줬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 아마 쌍방울은 상당히 모든 진실을 지금 다 털어놓고 있고 아마 이화영이는 지금 이게 계속 부인하는데 제가 보기 이화영이가 얼마나 버틸지 상당히 오래 버티기 좀 어렵다. 가정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 김성태도 어차피 지금 한 5년 이상 받으면은 그렇지 않아도 쌍방울이 흔들흔들 하는데 본인도 망하고 쌍방울도 거들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은 이 뇌물 사건에 관련해서 지금 이화영이 오고 거짓 위증을 한 내용인데 이 방영철 쌍방울 부회장 얘기는 그날도 이재명의 방북이 거의 성사 단계에 다 들어가 있어서 가지고 오케이가 됐었다. 300만 불. 그러니까 이재명 방북 비용을 내니까 그쪽에서도 다 이제 준비 작업에 들어갔는데 2019년 말에 코로나로 국경이 봉쇄되면서 그게 무산이 됐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재명과 관련된 것은 이 대북 송금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이 500만 불 스마트팜 그 비용 오고 본인의 300만 불 대북 방북 비용 이 부분과 어떻게 연관이 됐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화영에는 계속 입을 다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쌍방울이 북한 오고 사업을 하고 그런 거지 경기도가 아무 관계없다고 하는데 이 방영철 부회장만 하더라도 그 내용을 다 알잖아요. 방영철이가 쌍방울에서는 그걸 다 대리해가지고 김성태나 다름없이 대북 관계를 처리했고 돈도 그 다 받아가지고 이 임직원들이 몰래 가지고 나온 거 그거 다 이 송명철한테 넘겨주었잖아요. 그럼요. 이거는 이제 그 쌍방울이요. 쌍방울이 이제 물론 대북 사업한다고 6개 그 합의서 한 거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건 하나하나가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리조트나 사업이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네. 이거는 나중에 이제 그 제재가 풀렸을 때 나중에 그 1억 불 이상 사업입니다. 1억 불. 그냥 이게 뭐 500만 불, 300만 불 사업이 아니에요. 1억 불 주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1억 불은 나중에 이제 진짜 사업할 때 쌍방울이 제재 풀리고 이제 정부와 같이 할 때 그건 협약이 돼 있는 거고 지금 이게 쌍방울 민간 기업이 제재 중인데 어떻게 그냥 자기들이 계약금으로 미리 살짝 몰래 막 돈을 갖다 주기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조폭이고 바보라도 네. 그렇게 민간 사업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이제 누가 뭐래도
뭐 북한 애들이 정인이 많잖아요. 예. 북한이 침묵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북한에서 이제 그 스마트팜 이것 때문에 그 워낙 입장이 곤란하니까 북한에서 이게 난리치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도와준 거는 북한에서 온 여러 공무원들이 있어요. 서류들이 많아요. 보낸 또 제가 보기에 공무원도 보낸 있죠. 것도 많고요. 예. 이완희가 만들어서 수많은 공무원들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 300만 불 보낼 때 초청장이라든지 거의 성사가 됐잖아요. 예. 코로나 아니면 이게 다 노는 거고요. 따라서 이제 그 검찰에서는 기소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아마 이게 그 4월 초쯤에 소환한다는데 하나 이제 그 변수가 있다고 합니다. 시간이 뭐냐면 이게 그 변호사비 대납하고 그다음에 이 북한에 보냈는데 이게 전부 다 배상윤회하고 깊숙하게 연결돼 있어요. 돈 마련할 때도. 배상윤하고 이게 들어온다고 돈을 했는데 안 주고받고 들어오네. 하면서 이게 그 돈을 만들고 배상윤이가 이제 롤렉스 시계도 10개. 예, 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대북에 송금할 때 자금을 어떻게 만들어가 왜 줬는지를 배상윤이가 제일 잘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 그 전방위 압력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여기 배상윤이가 연락은 돼요, 검찰하고. 근데 이놈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언제 들어오냐? 이랬더니 이재명이가 기소가 되고 나면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기소됐잖아. 그럼 들어요. 아니, 대북 송금으로. 대북 송금으로. 이 말은 이게 기소되면 더 이상 조사를 안 하거든, 못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재명이가 기소되고 나면 들어오면 자기는 이게 조사를 별로 안 받겠다는 거거든요. 자기만 쏙 그래서 이제 빠지겠다는. 그 제가 검찰에 좀 알아보니 KH그룹이 전방위적인 압력을 지금 가하고 있어요. 세 군데 검찰이 동시다발로 들어갔는데 하나는 이제 그 중앙지검의 강력부, 중앙지검의 특수부가 아닌 강력부입니다. 예. 강력부에서 이제 그 알펜시아 있잖아요. 최문순 예. 도지사 알펜시아 사건을 이렇게 전면 지금 이게 조사를 하고 있고 강력부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서울 남부지검 저승사자 있잖아요. 여의도. 예. 거기 이제 그 합수단이잖아요. 추미애가 없앴다가 한동훈 장관이 1호로 복귀시킨 거죠. 예, 그렇죠. 거기서 KH 필룩스, KH 필룩스 주가 조작을 전면 수사들었습니다. 이번에. 그다음에 수원지검에서 대북 송금, KH 있잖아. 세 군데서 전방위적으로 이게 배상윤이 빨리 들어와. 너 어떻게 쌍방울처럼 입고 난다. 빨리 들어와. 이게 엄청나게 지금 압박하고 있고 이원석 총장이 막 노발대발에 빨리 잡아와. 배상윤이를. 지금 이게 그래서 아마 배상윤이가 들어오면 대북 송금의 진상이 확 드러나 버리지. 자금도 왜 보냈고 자금 어떻게 만드는지. 네. 지금도 뭐 거의 다 검찰은 확신하지만 그다음에 변호사비 대납도 지금 이게 그 KH하고 이게 몇 번 세탁해서 들어갔거든요. 예. 따라서 이제 그 배상윤이가 언제 들어오느냐 아니면 이게 언제 잡혀오느냐 요 변수는 있지만 만약에 그 좀 늦게 들어온다면 아마 이제 그 4월 초에 그 이재명이 들어와 아마 이게 이재명을 수원지검에 소환하지 않을까 지금 검찰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상윤이도 그렇게 검찰에서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가하면은 거기도 조폭 출신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높네요. 원래는 뭐 1, 2월에 들어오겠다고 이렇게 검찰한테는 또 통보를 했다는데 마음이 변해가지고. 아니 원래부터요. 예. 원래부터 이게 들어오는데 이재명이 기소가 되면 들어온다는 단서를 옛날부터 붙여놨어요. 아, 그랬어요? 옛날에도 이게 1, 2월에 들어오는데 그럼 이재명이 빨리 기소해라. 어. 근데 그게 머리가 좋은 게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이미 기소해버리면 이재명 기소 후에는 이게 수사 강제 수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 기소해버리면 이미 그때는 법원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검찰의 시간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도 잔머리 굴려보니까 이재명이가 기소되고 나면 나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제 약하게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아마 잔머리를 굴리고요. 계속 이동하는데 제가 보기에 김성태보다는 한 수 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쌍방울도요. 원래 배상윤이가 인수한 거예요. 배상윤이가 쌍방울 인수했는데 돈을 못 갚으니까 그럼 주식 넘겨준 게 김성태가 쌍방울 인수하게 된. 원래 김성태는 이걸 인수할 생각도 없고요. 김성태는 이게 별로 생각이 없는가 봐. 뭐 이게 변호사 선임도 말하면 이게 야 너 밖에서 너 다 알아라. 뭐 하면 너가 다 알아라. 자기가 이게 별로 생각이 없는 사람 같아. 그 정도로 이게 어떻게 보면 순수한 사람이고. 그래서 아마 이게 다 불고 있는데 그에 비하면 배상윤은 상당히 그 치밀한 사람입니다. 아주 그 치밀하고 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 보입니다. 예. 일단 배상윤이가 들어와야
이 대북 송금 문제는 확연히 그 전모가 드러날 텐데 배상윤이가 머리가 좋고 또 변호사들을 많이 쓸 거 아닙니까? 돈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유능한 변호사들이 얼마나 또 코치를 하겠습니까? 좀 시간이 걸리겠네 거기도. 그러니까 근데 그 변호사비 제가 대납이라고 했잖아요. 요것도 근데 유동규 씨가 상당히 조금 불었죠. 유동규 씨가 근데 그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불었어요. 그 뭐냐면 이게 그때 이태영 변호사가 이제 그 의정부 지검의 차장 검사를 끝으로 사표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재명이가 선거법으로 이게 곤란하니까 변호사를 좀 구하려는데 그때 이제 그 최재경이라고 있잖아요. 이자가 먼저 이게 박근혜 대통령 때 민정수석한 자 아닙니까? 이자가 이게 진짜 50억 클럽 이름 있잖아요. 최재경이가. 그러니까 최재경이가 그 이재명이한테 야 내가 잘 아는 변호사가 있다. 이 사람에게 써봐라. 이러니까 이게 이태영을 소개시켜 준 거죠. 근데 이재명이가 하고 내가 돈이 없는데 정관들 쓰면 이게 돈이 뭐 근데 부르는 게 값인데 돈이 없다. 이랬더니 돈 걱정하지 말고 쓰라.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이태영하고 이재명이가 관사에 만나가지고 선임한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이게 이태영이가 이남석이하고 둘이 하거든요. 법무부의 M을 변호사가 2명이에요. 둘이는 이게 고려대학 법대 동기동창입니다. 근데 둘 다 정관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 이재명 재판을 4개를 합니다. 1심, 2심, 3심 파기환 소송 4개. 그 다음에 그때 해경군 김씨 사건을 이태희가 해요. 그걸 이게 자기가 데리고 있던 검사 부탁해가지고 무죄를 받아버리잖아요. 무혐의로. 사실상 무혐의죠. 이래가지고 이게 그 사건을 5개로 해결했죠. 근데 변호사비는 얼마 신고했냐? 1,200만 원. 그러니까 1,200만 원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끝나자마자 이태희가 쌍방울의 사회이사, 이남석도 이게 사회이사 했잖아요. 사회이사 하면 이게 벌써 연봉이 한 7, 8천 돼요. 그러면 이게 3년 하면 이거면 2억이잖아요. 저는 사회이사 2명 월급도 변호사비라 봐요. 이게 대납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 현금 3억 갖고요. 그 다음에 전화사채 20억 주기로 한 거. 이런 게 적나라하게 지금 검찰에서는 고 이병철 씨 녹취록 있잖아요. 이게 신빙성이 있다. 이래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게 사사치 지금 훑고 있습니다.